네, 어서 오세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 있죠? 이 표현은요, 실용주의적인 표현이에요. 사람이고 물건이고 짐승이고 목적 없이 사랑받는 게 아니라 그 존재로 인정받는 게 아니라 꼭 쓸모가 있어야만 애정의 가치, 존재의 가치를 얻는다는 게 이제 실용주의죠. 이 실용주의는요, 사람의 그냥 행동 방침을 얘기하는 거고, 이 실용주의를 보다 사회화하면 공리주의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만사를 공익에 맞춰서 쓸모가 있냐 없느냐 이걸 따지는 거죠. 뭐 실제로 보면 그 공익이란 게 별게 아니에요. 시장 자본주의에 맞느냐, 이익이 되느냐 아니냐 뭐 이 문제죠. 대중들이 시장 자본주의 안에서 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리주의자는요, 그 공익성을 누가 정하는지 시장 자본주의가 정당한지 아닌지 그런 건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철학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공리주의자들이 살인을 금하는 이유는 이게 뭐 인간에 대한 인류사적 생명론적 보편성 때문에 그런 철학 때문에 살인을 금하는 게 아니라 시장에서 노동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노동력을 없애는 게 살인이고 그래서 살인이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차갑죠? 거꾸로 노동력이 그러면 너무 많으면 어떡해? 그때는 살인이 정당화될 수 있다 이거죠. 이게 공리주의의 정서라고 하는 겁니다. 좀 극단적인 예를 들었나요? 뭐 편한 예를 들죠. 그 한국군이 베트남에서 그 사람 많이 죽였잖아요. 하지만은 그것이 그 한국 경제에 이익이 됐으니까 베트남전은 일층 정당한 측면이 있다라고 보는 게 공리주의자죠. 그게 이제 공리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공리주의는 시장에서 만들어진 개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꾸 공리주의를 무슨 비교, 우위, 다수결 뭐 이 정도로만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공리주의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는요. 다수결이 아니고요. 행복의 기준을 다수결로 재어볼 수 있다. 이런 전체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의식적으로 인간의 행복, 이 기준이 서로 같다고 보는 거죠. 사람이 식욕, 성욕, 무력, 과시욕 등을 가지고 있는 이상 너나 나나 행복의 기준은 똑같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리주의가 판을 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사람을 넘겨짚혀 갖고 자꾸 판단하는 짓을 자주 해요, 사람들이.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삶의 기준을 상대도 똑같이 갖고 있을 거다. 이런 파시즘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행복도 수량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고 이 사람들이. 이제 한국 경제에 이익이 된다는 물질 기준을 베트남 양민 학살에도 같이 적용을 하죠. 한국 사람들 몇몇은 말이에요. 베트남 특수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요, 공리주의의 천국이라고 하는 영국이나 미국에서도 이따위 말은 절대 안 합니다. 인간의 기본적인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라크전 특수, 이런 건 더러운 말이에요. 이런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남의 나라 전쟁에 참전해서 돈 벌었다고 떠들어대는 인간이 세상에 어디 있냐고요. 이건 천민들이나 하는 말입니다. 이게 옛날에 조순 총리가 한국 자본주의가 천민 자본주의라 그랬는데 이런 경우는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시장을 바라보는 인식론 자체가 천민이라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도 이런 말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 아무리 공리주의가 발달한 영국, 미국이라 해도 이런 비인간적인 말은 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공장에서 노동자들의 손가락이 잘려 나가도 공장이 수익을 내서 공장장의 노동자들은 월급을 주니까 정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또 어떤 사람은요, 박정희 때 밥 먹게 해줬더니 말이 많다고, 어? 욕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박정희 때 밥 안 먹여줬거든요. 하물 먹여줬다고 치더라도 말버릇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한 가지 기준에 나머지 기준을 모두 쏟아붓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이라고 하는 거는 절대 공익하고 상관이 없는 거라고 그게. 지가 마음대로 공익이라고 판단을 해갖고 기준을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공리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발전이 되면 되게 무섭게 발전하죠.
공리주의가 정당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학생들 점수 커트라인 자른다든가 직원들 월급 뭐 호봉제를 올린다든가 차근차근 뭐 그런 정당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그런 부분을 갖고 세상을 그렇게 잣대로 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그러니까 행복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점점 없어져 가는 거예요. 옛날에 그 된장녀라고 한때 욕먹은 문화가 있었죠. 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에서 물질주의보다 파시스트 정신세계를 더 먼저 봐요. 내가 된장녀를 싫어하는 이유가요, 이 사람들이 물질적이라서 그런 건 아니에요. 물질은 언제나 필요합니다. 단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의 남자가 되거나 자기의 남편이 될 사람을 바라보는 기준을 자기 기준도 아니고 바깥에서 갖고 온 삶의 기준을 영역별로 한 가지로 정해놓고 딱딱 점수를 매겨놓는다 이 말이에요. 이건 사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회의 각 기준에 가격을 매겨가지고 시장에서 남자를 사고 팔고 여자를 사고 파는 짓일 뿐이다 그 말이에요. 이런 인간들의 그 공리적인 정서는요, 남자와 여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관적인 열정, 정서와 서로 충돌한다고. 따라서 이혼이라든가 가정 불화는 처음 만날 때부터 정해져 있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수결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인데요. 공리주의는 다수결을 갖다가 진리인 것처럼 밀어붙이는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신흥자본주의 국가인 한국이나 동유럽, 남유럽, 중국에서 이런 일들이 자주 벌어져요. 이런 나라에서는 소수를 존중하자는 건 립 서비스고, 거꾸로 이 사회를 살면서 그냥 다수결로 그냥 방법적으로 적용할 것을 갖다가 마치 진실인 양 고착화하고 강조해버립니다. 그게 문제예요. 다수결로 결정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철학적 고민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식욕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과연 먹을 때 행복한가? 그럼 돼지인가? 이런 판단이 없어요. 그냥 식욕은 보편적이니까 식욕을 갖고 그냥 마음껏 갖고 놀아요. 모두가 다 식욕은 옳은 것이다. 이렇게 찍어놓고 그 식욕을 무한정 파생시켜버리고 그런 먹방 같은 게 탄생하죠. 이런 변태 문화는요, 신흥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주 보인다고. 창피한 거예요. 실은 이게 퍼져나가는 게 이게 식욕만 그런 거예요. 이 다수결이라는 게 대다가 미디어 조작인데, 이 조작을 보편이냐 파악해가지고 상대를 판단한다고. 담배 피우는 것을 다수가 싫어한다고 스스로 생각해. 어디 한 번도 증거도 없으면서. 그러면서 그걸 보편적인 악이라고 본다고? 인간 다수에게 성욕이 있다 그래갖고 그 성욕이 시도 때도 없이 지하철이고 길거리고 가리지 않고 발휘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남성이 잠재적 범죄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럼 여성은 잠재적인 범죄자 아니야? 여성은 석영 없나? 지들 멋대로 판단한다니까 이 공익이라고 하는 걸. 응? 한국 경제가 베트남 특수로 잘 됐다라고 지들 마음대로 공익을 판단하는 것처럼 성역에 관한 것도 지들 마음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성역을 이런 천민적인 파생 논리로 끌어들인 이들이 이제 바로 록펠러와 로스차일드가 페미니스트 아니에요. 공익을 지들 멋대로 만들고 규정해서 그것을 대학 캠퍼스에 퍼뜨리고 이거 갖다가 어린 여대생들을 세뇌시킨다고. 그리고 법제화합니다. 페미니즘요, 물론 이제 초국적 기업의 전략이잖아요. 그래서 신흥자본주의, 뭐 옛날 구대륙 자본주의 가릴 게 없이 마구마구 밀어붙여요. 이거는 이제 초국적 기업들의 노동력 유연화, 인구 축소의 일환이잖아요. 하지만은 이런 초국적 기업의 전략을, 페미니즘을 쌍수를 들어 환영하거나 주저하는 거나 이거는 또 다른 문제다 그 말이에요. 이건 나라에 따라 달라요. 이거 중국의 사회 신용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 국민들한테 점수 매기는 거예요. 공산당의 공익이라고 하는 개념에 잘 따라왔느냐 안 따라왔느냐 여기에 맞춰서 국민들 점수를 매기거든요. 이런 사회 신용 시스템은요, 천민나라에서나 성공하죠.
이 중국에서는요, 공산당이 강요해서가 아니라요, 국민들 스스로 받아들인다고 한 가지 기준을 최선의 기준으로 여겨가지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살라다 보니까 저런 것도 받아들인다 그 말이에요. 사람과 세계를 바라보는 기준을 항상 공산당하고 정부가 만들어주기를 바라는 중국 사람들이나 그 기준을 미디어가 만들어주는 한국, 서유럽, 미국의 파시즘이나 실은 똑같은 거예요. 항상 파시즘은 안전을 보장하겠다라고 하는 부드러운 얼굴을 하고 다가오거든요. 그게 뭐는 파시즘의 기본이에요. 중요한 건 이런 강제된 파시즘을 갖다가 얼마만큼 반기느냐, 환영하느냐, 안 하느냐, 이 문제는 국민성, 민족성에 달린 문제죠. 그런 겁니다. 공리주의라고 하는 거는요, 원래 18세기 제레미 벤담, 18세기가 아니라 19세기 제레미 벤담 시절에 그 영국에서 그 시민들이 서로 공론을 만들던 그 대화의 장이 많았을 때 그 자리에서 서로 이익이 충돌할 때 불가피하게 선택했던 행동 방침이었다고. 이제는 공론의 장이 모두 사라지고 미디어 조작만 가득하잖아요. 공공 의견이 만들어질 수가 없는 시절이 되어 와버렸어요. 가짜 뉴스가 완전히 미디어를 뚫고 있고 정부, 공공기관, 국제기구와 스스로 가짜 뉴스를 만들어서 공익의 개념, 공공 개념을 자기들이 쥐고 흔들기 때문에 공공 의견은 더 이상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이런 지들이 만든 공공 개념, 공익 개념을 갖다가 개인의 인권에 갖다가 덮어 씌워버린다고. 이런 천민적인 공리주의. 이거는요, 모든 사람이 평등한 상태에서 똑같은 유쾌와 행복을 추구한다는 전체주의적인 마인드 없이 생각할 수 없는 논리다 이 말이에요. 파시스트 사회가 왔다 이거죠. 온 게 아니죠. 오래전에 이미 고착돼 버렸습니다. 벗어나야 되겠죠. 예, 우리 스스로 인식부터 바꿔야 되겠죠. 남편이 일을 해서 벌어다주는 월급은 아내를 행복하게 하죠. 근데 아내가 행복하면 남편도 행복하다는 이거를 공리주의자들은 몰라요. 공리주의자들은요, 월급 받고 행복해하는 아내만 행복하다고 생각하고요. 월급 갖고 오려고 고생하는 남편은 그냥 고생한다고만 생각해요. 월급 받아들고 행복해하는 아내를 보고 행복해하는 남편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철학자가 상당히 고민하고 고통스럽잖아요. 하지만 독자들은 그 철학자의 책을 읽고 행복에 쌓인다고. 공리주의는 여기까지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항상 불행한 사람이야. 월급 갖다 주는 남편은 항상 불행해. 이렇게 판단하니까 사람 판단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남편의 고통 속에는요, 아내의 행복을 바라보는 정신적 쾌락이 있다고. 불행하다고 하는 철학자의 고통 속에는요, 자기는 정의와 진실을 추구한다는 자기만의 정신적 행복이 있다고. 그걸 모르는 거예요. 공리주의자들은. 인간을 바라보는 시각이 매우 저질이죠. 그러니까 염세주의자들을 되게 불쌍하게 여기거든요. 공리주의자들은. 그러나 염세주의자들만큼 행복한 사람들이 있나요? 왜 행복해요, 이 사람들? 타자에 대하여 기대를 하지 않으니까 행복하죠. 사회의 성장이나 발전에 대한 실망도 기대도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만의 정신적 안정을 추구하잖아요. 염세주의자들은. 그러니까 행복한 거예요. 북유럽 사람들이 돈이 많아서 행복해요? 북유럽 사람들은요, 세상을 비교적 염세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행복한 거예요. 타인에 대하여 대단한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북유럽 사람들은. 그러니까 행복하죠. 반면 프랑스 같은 사람들은 타인에 대하여 자꾸 기대하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행복도가 좀 떨어지는 거예요, 유럽에서. 공리주의자는요, 이런 인간의 복잡성을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니체라든가 쇼펜하우어 같은 사람들을 잘 이해 못 해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하지만 제가 보기에도 니체나 쇼펜하우어만큼 행복한 사람 참 찾기 드문데, 자기 혼자 생각하는 행복, 불행, 유쾌, 불쾌의 기준은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거죠. 따라서 상대에게 함부로 자기 기준을 강요하지도 말고 비교하지도 말아야죠. 한 가지 기준을 놓고 남과 비교하는 이들만큼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게다가 자기가 강요한 그 기준에 의해서 진짜로 자기 스스로 불쾌해지거나 불행해질 수가 있다고요. 지금은 강요하지만 나중에 강요한 것 때문에 불행해진다고. 특히 한국 문화가 그렇습니다. 한국 사람들 자기 스스로 행복하지 않다고 믿잖아요. 근데 무슨 행복의 기준을 남한테 강요하냐고요. 그런 자격이나 있어요? 한국 사람들이 행복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행복을 어떻게 강제하고 기준을 삼아서 남한테 강요하냐고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주관적인 거죠. 객관화할 수가 없는 겁니다. 따라서 자주적으로 만들 수밖에 없죠. 그래야 보다 민주적인 사회를 만들어갈 수도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